네, 20강 메카닉 19강 때는 괴물 크리처 뭐 의인화 이런 거 동물 의인화 이런 거 했는데 메카닉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좋아하는데 싫어하시는 분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메카닉은 좀 잘 그리려면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것 때문에 보통 여성 작가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남성 작가님 중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기계적인 것들 좋아해 가지고 메카닉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크게 나눠 보면요, 메카닉은 직접 타는 거, 진짜 메카닉 큰 게 있어 거기에 타는 거, 아니면은 내가 진짜 옷처럼 입는 메카닉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구동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요, 우리 자, 사람 팔이 있습니다. 각 관절 조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손을 돌릴 수 있죠. 이렇게 손목에서 사람의 손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손을 펼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요 구동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몸통과 어깨가 연결되는 거. 그럼 어깨는 생각해 보세요. 돌잖아요. 그죠? 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래, 위,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기본 축이 될 만한 것들을, 그 자동차 꼭 앞바퀴에 있는 너클람 같은 이런 구조라고. 자, 그 다음에 삼각근 역할을 할 만한 것. 이거와 이거와 연결될 만한 큰 조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팔 역할. 자, 팔, 그리고 뭐 무게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 잘라내거나 기능적인 것 때문에. 그 다음 이쪽 관절이죠. 이쪽 관절. 이쪽 관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팔꿈치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과 똑같이 2두근은 당기고 3두근은 펼치고 당겨지는, 그러면 당겨지는 역할을 피스톤으로 할 것인가, 그죠? 피스톤. 자, 유압으로 생각해 봅시다. 간단하게 당겨지고, 그 다음에 뒤쪽도
유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삼두근 역할을 하는. 그죠? 지금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압이 쫙 늘어나 있고 여기는 쭈그러져 있고. 그죠? 따지고 보면 여기는 쭈그러져 있고 여기는 쭉 펴져 있는 거죠. 지금 요 포즈면. 그리고 자, 여기서 손목이 돌아갈 수도 있고 몸통이 여기를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다 아마 돌리는 거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도 기능적인 것과 무게 줄이는 걸 같이 생각해서 그 다음에 손목. 그죠? 손목. 그 다음에 이제 손 부분이 이제, 사람 손 부분이 언제나 만약 사람 손처럼 만들려면은 기계적으로 설계하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와, 손가락만 보더라도 그냥 이 손가락만 보더라도 요즘 여러분 설계할 때, 자, 보십시오. 자, 손이 있으면은 손가락이 평소 때 그냥 보시면은 요거를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접혀져요, 안 접혀져요? 그죠? 접혀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접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간 요런 형식으로 잘라놔야 돼요. 그죠? 마른 목골 모양으로. 그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돼야지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닫고 닫았을 때.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당기는 놈과 펼치는 놈이 들어가야 돼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 많은 관절과 라인들과 선들과 유압 같은 것들 많이 넣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구조예요. 근데 손은. 가장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건담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 위에는 그렇다 치자 여기 네 손가락은 그렇다 쳐요 만들기가 그렇다 치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인데 요놈이에요 엄지손가락이 참 애매해요 엄지손가락 그래서 건담 조립할 때도 보면 요 부분은 따로 돼 있어서 왔다 갔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참 기술인데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또 요까지 접히게 만드냐 그래서 물건을 잘 잡게 부드럽게 잘 잡게 하려면은 요까지 딱 접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공학적으로나 설계적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람 여기 해부학적으로 봐도 이 안에 사람이 정말 사람 손뼈도 엄청나게 많죠. 이 안에 자잘자잘한 손뼈도 많고 손목뼈도 많고 뭐몇 개라더라 하여튼 거의 7, 80개 정도가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그리고 또 여기에 4개 손가락과 심줄과 라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이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보면 그래서 기계적으로는 얼마나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것 때문에 설계할 때 5손가락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2손가락 집게형으로 많이 설계하죠. 그죠? 집게형.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한번 손가락으로 보겠습니다. 쫙, 야, 땡겨라, 땡겨. 그러면서 땡기는 요압 라인들이 4개가 우선 쫙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 바탕이 되는 베이스 손바닥 모양들이 들어갑니다. 꺾이는 부분들
그리고 손끝이나 이런 데는 사람도 그렇지만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물건을 잡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캐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인공 고무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슷한 미끄러지지 않고 어떤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뭔가를 달아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바닥면 쪽은. 그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많은 유압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연결돼서. 그리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돌아가고 펴지고 움직이고 돌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관절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인체랑 그대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쪽 승모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기본 큰 틀이 될 만한 가슴 역할을 할 만한 애들 빗장표, 쇄골 그리고 사람도 비슷하게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슴이라든지 근데 뭐 동력 자원이 어떤 거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해 봅시다. 뭐 이게 무수히 많은 전선 라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런 근육 역할을 할 만한 유압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연결돼서. 뒤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에 뭐 다른 과학 잡지나 이런 데들 보면은 이런 게 전기 근육, 전자섬유로 돼 있어 가지고 전기를 주면 수축하고 늘어나고 이렇게 사람과 거의 비슷한 근육들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좀 더 쉽겠지만 우선 이거 저희는 그냥 기계적으로만 그냥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시키는 게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슴팍을 보호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메카닉 할 때 기계적인 공학 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들이 소재 중에서 어떻게 가벼우면서 강도를 유지하느냐. 그래서 또 가볍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필요 없는 다 통으로 할 것인가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깎아내 버려요. 이렇게 통통통통 구멍 내 버리는 게 훨씬 무게 줄이는데 좋으니까. 깎아내 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뭔가 중요한 부속들 동력 자원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그런 메인보드가 여기 들어간다든지 그죠. 그래서 딱 그 보호할 만한 것들을 빼놓고는 좀 구멍을 뚫어서 열이라든지 열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무게를 줄이는데 최대한 척추 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척추 라인은 굳이 없어도 유압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근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죠? 복근 역할을. 뒤쪽 기립근 역할을 할 만한 뒤에 유압들. 자, 반대편 어깨에 큰 베어링, 관절 베어링.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뭐냐 그러면은 인제 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골반.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고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이런 메카닉적인 것들 애들은 그렇게 뭐 요 그 형상으로 안 만들어져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유압 라인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렇게 이 라인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은 설계하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부피도 되게 줄일 수 있어요. 여행 갈 때만 보더라도 우리 대표님하고 저랑 여행 갈 때 저는 뭐 몸만 달랑 가고 그림 그릴 도구만 챙겨가지만,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뭐 충전기, 배터리, 모든 뭐 충전 배터리 라인들 뭐 이런 거 다 가고, 그게 거의 한 짐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해요.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없어지면은 되게 구조상에서 좋아요. 그리고 또 시대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서 약간 여담으로 빠져나간다면, 물건과 소재와 소재를 조이는 방식이 용접이라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볼트와 너트 형식으로 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여지는 형식에서, 자, 예전에 막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증기기관차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볼트와 너트죠. 그리고 이거 스크류 추룩 돌아가면서 조이고, 아니면은 또 뭐 있어요? 일자 드라이버, 맞지? 그죠? 일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십자 드라이버요. 그죠? 물건과 물건을 조이거나 고정시킬 때 쓰는. 거의 요런 거, 그 다음에 용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조금 더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보세요. 요즘에는 이런 것도 여전히 쓰긴 쓰지만은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죠.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육각 모양의, 저 어릴 때는 이거 잘 없었거든요, 이런 거. 육각 렌치로 이런 모양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방식도 보면요, 희한한 것들 많아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돼가지고 틈에 요게 두 개 이상한 자기 고유의 공구가 있어야 돌리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용접 기술도 더 많이 발달됐고, 그래서 나중 되면은 이 너트나 이게 볼트의 모양들이 바깥으로 많이 노출돼 보이면은 약간 좀 오래돼 보이는, 시대적으로 좀 옛날 것 같은 느낌 나고, 점점 볼트라든지 라인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죠? 그 소재적인 것들도 보면 쇠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강철이나 쇠나 이런 것들보다는, 요즘 보세요.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 플라스틱, 아니면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뭐 좀 더 고가의 자동차들은 뭐 카본, 탄소 섬유 이런 것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가볍고 열에도 강하고 대신 단가는 세고. 그러나 점점 개발 기술이 발달하면은 점점점 그런 가격들은 점점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벼운 소재들,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쓰니까, 그런 소재들이 바뀌어가면서 시대적 메카닉 디자인에서도 나는 좀 옛날풍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스팀펑크처럼 옛날풍으로 하고 싶어. 그럼 그런 나사라든지 톱니바퀴라든지 뭐 유압장치라든지 용접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더 옛날 과거 것 같고, 그와 반대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라인도 사라지고 유압도 사라지고 쇠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좀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은 좀 다른 소재들, 그리고 좀 새로운 공학 지식들이 포함돼서 디자인되면은 좀 미래적으로 보이고, 또 좀 말끔한 모습들, 옛날 거는 좀 울퉁불퉁한 모습들, 두께감도 좀 더 있고. 그러나 요즘 것들은 두께감도 얇은데 강도는 옛날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지면서 미끈미끈한 디자인이 되면은 좀 미래적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런 모양이 아니로, 그리고 다리 모양도 사람은 이렇게 바로 빠질 테지만, 여기에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여기도 허벅지 라인들 쫙, 여기도 무게 같은 것들 줄인다고, 구멍이라든지. 그리고 이 안에 중요한 부품들은 언제나 안쪽으로 들어가고, 라인 같은 것들도 앞쪽으로 노출되는 거는 위험하죠.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 핏줄도 바깥으로는 노출이 많이 안 돼요. 중요한 것도 안쪽으로 다 숨어 있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겉으로는 그래도 피부도 좀 까맣고 좀 털도 나 있고 그래가지고 좀 피부도 안쪽보다는 좀 강하죠. 어릴 때부터 이쪽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단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들은 다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런 메카닉 디자인에서도 보호될 만한 것들은 가볼 좀, 탱크도 그렇지만 앞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장갑 두께가 두껍고 그렇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가릴 수 있는 필요 좀
라인이라든지 좀 보호될 부분은 뒤쪽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참 이게 이족 보행으로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메카닉 덕후들의 모임들 이런 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기존에 나와 있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로봇들은 절대 다 움직일 수 없는 구조예요. 진짜 그렇게 만약 사람이 그걸 타고 다니면 죽어요. 죽거나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족 보행보다는 바퀴나 아니면 사족 아니면 캐터필러 같이 중장비에 쓰이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달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 현대에서 인수한 미국 로봇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 만드는 거 요즘은 진짜 자기 혼자서 덤블링도 뛰고 막 계단에서 점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초창기 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부피도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크기도 작아졌고 소재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다리의 모양들도 개선도 많이 되고. 저는 골반을 상당히 좀 넓게 옆으로 빼 가지고요. 운동을 좀 더 운동감을 좀 더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요. 저는 진짜 직선 잘 긋는 것 같아요. 와, 나 직선을 긋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불필요한 유압 라인은 뒤쪽으로 배치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무릎 관절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절 중에 가장 크죠. 여기서도 이 위에 상체 무게를 견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또 운동감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쪽 관절이 가장 크고 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발 부분. 발은 솔직히 이런 체형들이 쓰려면은 발바닥이 생각보다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나오는 메카닉 디자인에서 거의 사람처럼 되는데 그 상체를 버티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러려면은 그런 디자인은 안 되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렇게 다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면 이런 형태를 아예 하면 안 되죠. 가장 편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설명적으로 그리고 또 뭣도 생각하면서 디자인해야 되니까 요런 형태들을 하지만요. 굳이 이런 메카닉 디자인학을 할 때 다 모든 것들이 공학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 다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다 하다 보면은 재미없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발 부분은 뭐 기존의 신발이나 발 모양대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와 달리 좀 다른 모양들 좀 더 어 형태는 작으면서 그립도 잘 잡을 수 있는 거. 우리 육상 선수들 보면은 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다. 카본으로 탁 돼 가지고요. 탄소 섬유로만 탄성도 좋고 강도도 엄청 딱 요렇게 돼 있어요. 띠용띠용똥똥 진짜.
한쪽 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산에 올라갈 때 탈 때 여기에 고무로 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틈 같은 데도 막 바로 박을 수 있고 막 그렇던데,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되게 재밌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런 구조를 한번 여기에 도입해 보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이쪽에서는 좀 더 보일 수 있게. 자, 이렇게. 그죠? 여기는 이제 얼굴. 예? 그리고 뭐 등이나 이런 데 뭐 동력 자원을 싣고 있어도 메고 있어도 상관없고, 뭐 안에 뭐 새로운 기술이 발전돼서 아이언맨처럼 아크 원자료 같은 것들을 막 안에 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의 기본 모양들을 가지고 대강 이제 설계되는 요런 느낌들.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대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메카닉 디자인은 다양한 것들. 근데 메카닉 디자인의 팁이 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복잡해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그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엉덩이만 무거우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팁을 하나 드리면은, 자, 저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다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누가 잘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돋보이려면은 못난 사람들이 있어줘야 돼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다 아기자기하고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으면은 그 디테일이 돋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메카닉 디자인 할 때 보면 자동차 디자인에서 똑같지만 유선형으로 예쁘게 빠져 있는 겉의 모습이 있지만 안에는 뒤집어 보면은 안에는 되게 복잡하게 울퉁불퉁 엉망이에요. 기름도 막 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가린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런 게 미끈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는 디테일한 게 나오는 거. 자, 그리고 디테일한 게 있으면은 그다음 거는 미끈한 게 나오는 거. 그리고 언제나 메카닉 디자인에서의 주 포인트는 두께감이에요. 두께를 어떻게 잡고 얇게 할 것인가, 두껍게 줄 것인가, 그리고 돌아가는 어떤 질감을 쓰고 있는가,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훨씬 더 잘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두께감들. 그리고 자, 단순한 게 있으면은 그 옆에는 또다시 디테일한 놈들이 있고, 두께감. 언제나 이런 것들은 두께감이에요. 갑옷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두께감들이 되게 중요해요. 인체 돌아가는 라인. 그리고 앞에도 말했듯이 언제나 알맹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맹이.
디테일함들 속에 단순함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단순한 형태가 좀 지나면 그다음에는 복잡한 형태들이 등장하면은 탁 눈에 띄어요. 그리고 언제나 돌아가는 면들을 재확인하시고요.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안에 인체들 스캔해야 돼요. 딱 보면은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맞춰서 그렸을 때 어색하지 않아요. 무릎, 보호될 만한 것들, 메카닉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있으면 좀 단순한 거, 복잡한 거 있으면 단순한 거, 이렇게 서로 계속 자꾸 풀고 자꾸 풀고. 인체 그릴 때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메카닉에도 그대로 응용이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힘써서 그렸던 디테일들이 조금 돋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그리고 또 무기사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기계 발전사, 기계 모양들 발전사 같은 것들도 공부하고 계시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방직 공장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직 공장 이러면은 방직 공장 어떻게 생겼지? 방직 공장 천을 짜는 공장인데. 근데 대강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방직 공장 이미지를 딱 저는 생각나는 게 실뭉탱이들이 언제나 많이 꼽혀 있고요. 이렇게 쫙. 그리고 배틀. 그러니까 방직 우리 예전에 생각하면 배틀을 자동화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손으로 다 넣고 치고 당기고 또 실 넣고 내리고 당기고 할머니 할머니들이 했던 일을 기계가 다라락 빨리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틀을 기계화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법한 느낌들, 바늘, 그다음에 이걸 실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체게 만드는, 왔다 갔다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모타도 당연히 있어야겠고, 돌려야 되면은 그래서 계속 똑같은 모양들이 반복되는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이 여러 대가 계속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 설정이 생겨요. 그리고 또 뉴스라든 영화에서 봤을 때 저렇게 방직공룡 저 모양이 있었다, 그러면 그 모양들을 캐치해서 내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건 관찰과 관심에서 메카닉도 시작된다.
실들 들어가고. 메카닉만 아니라 다예요, 다. 그죠? 이 그림 공부만 할수록 가장 기본으로 생각되는 것들이 관찰과 관심이에요. 이게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림은 잘 그리기가 힘들어요.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본걸 그리는,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본걸 그리는 수업에는 더더욱 안 맞아요. 왜냐면은 보고 그리는 거는 그냥 내가 그릴 때마다 자료를 찾거나 모델을 세우거나 직접 가서 그리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나 내가 봤고 경험해봤고 만져봤고 느껴봤던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이렇게 옆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봤던 것들.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저장해 놨다가 적수적소에 빼쓰는 거예요. 빼쓰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하나씩 플러스 되고, 그러면서 그걸 그럴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여러분들이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보고 그린 게 아니라 본 걸 그린 거기 때문에 저희 이미지는 적게는 한 30~40%, 많게는 70~80%까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 포인트만 잡아서 그리기 때문에 약간 모르는 전문가들이 보면 아 저거 틀렸네, 저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비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뭐 그렸네, 뭐네, 이렇게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자료 수집과 관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방식이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다다다음 강의에서 아마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방직 공장 이미지는 이렇다. 그러면 그 애들이 쓰일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도 다 방직 공장에 의해서 이런 재미나는 구조의 기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탁소 같은 데 옷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옷만 찾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옷 찾으려고 가지고 미싱도 보기도 하고, 옆에 짜집기 하는 기계도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바늘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진 않지만, 저도 부끄러워서 물어보진 않지만 옷 찾는 시간 동안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렇게 봐요. 그리고 다리미, 스팀 다리미, 저렇게 잡고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를 언제나 계속 캐치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그래서 메카닉 디자인들은 이런 기본 구조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 그럴듯하게 만들어내기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 강의하고도 이제 연결되는 거지만은, 관찰된 이미지, 공부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현대 시대의 유행에 좀 뒤떨어지지 않게 만들려면 요즘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가, 소재들이 어떤 것들이 새로 또 되는가, 그리고 또 요즘에 어떤 것들이 개발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가 인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 그림에 녹여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카닉 디자인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